좀 된 이야기긴 한데 저는 이거에 대한 답변을 언젠가는 하고 싶었는데요. 뭔가 팩트와 오피니언이 적절히 섞인 느낌이 아니라 저의 생각이 너무 많이 담기다 보니까 몇 번 영상을 만들고 올리지 않고 이랬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생각이 정리가 된 것 같고 나의 의견이 좀 많이 담겨 있다라고 주의를 주고 영상을 찍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 하자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질문할 때 이미 스스로가 답을 정해놓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본인은 이미 서운하거든요. 본인이 만약에 포케 주주라면 이게 서운할 일 없죠. 본인이 포케만 가지고 있는데 요 공시를 보고 심란했다면 그건 기만이죠. 혹은 둘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요번에 포케 호재 터졌네, 많이 올라간다. 에코브이는 최근에 좀 느리긴 했는데 오늘 올라가네, 기분 좋다. 다만 여기서 제일 좀 찝찝한 기분을 느끼셨을 분들은 에코프로비엠 주주분들이죠. 에코프로비엠만 들고 있는 분들. 물론 이번 주는 꽤 잘 올라줘가지고 에코프로비엠 주주분들도 기분이 좀 나아졌을 겁니다. 당장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무슨 진짜 포스코 케미컬의 에코프로비엠 먹거리를 다 가져간 것처럼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본인이 서운하다, 아쉽다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좀 별개의 사건으로 구분돼서 보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 방향성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공급사 다변화입니다. 일단 우리의 입장은 주주로서 혹은 소비자잖아요. 시장에 완성되어 나오는 어떤 한 재화를 보고 이 재화를 소비하고 그에 맞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소비자와 주주인 입장에서 보는 아주 편협한 그런 시각이고요.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 전기차 한 대 뽑아내는데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소요되는지,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여기 달라붙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걸 일일이 바퀴, 타이어, 이런 거 다 계산해가지고 페인트 업체 이런 걸 다 계산하면요. 사실 끝도 없기 때문에 그냥 제 기준에서 전기차 한 대 만드는데 필요한 기업들을 그냥 쭈르륵 나열을 해볼게요. 원자재를 가져와야겠죠. 그럼 이 원자재를 가공하는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 가공할 때 필요한 것도 장비가 필요하겠고, 소재 만드는 업체들 필요하겠고, 이걸 전구체로 만드는 기업들도 필요하겠고요. 전구체를 또 양극재로 만드는 기업들이 필요하겠고, 이게 셋업체한테 갑니다. 그리고 완성차 업체로 가는 거죠. 이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세세한 단계까지는 사실 다 알아보기 힘들고 하나, 둘, 셋, 넷, 다 6개. 6단계로 저는 구분을 해서 그냥 머릿속에 늘 떠올려요. 이 프레임에 맞춰가지고 각 기업들을 저는 구분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완성차 기준에서는 테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엔솔과 SDI가 있으면 저는 요즘에는 삼성 SDI가 조금 더 끌린다. 양극재는 지금 에코프로빔 하나만 가져가고 있다. 그리고 전구체 기업은 없다. 이 아래쪽에서 첨보랑 대주전자재료 매력 있다고 보는데 요렇게 저는 단계별로 좀 보는 편입니다. 근데 업체의 수를 보면요, 완성차 업체가 제일 적죠. 요렇게 좀 줄어드는 모양이죠. 그러면요, 이 완성차 업체는 한쪽으로만 쭈르륵 내려가다 보면요, 만약에 이 6단계 중에 하나만 터지면 차를 한 대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수많은 단계의 기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사다리 게임 해보셨죠? 만약에 테슬라가 한 공급사로만 계속 유지를 하고 그 밑에도 쭈르륵 그렇게 된다면요, 만약에 1, 2, 3, 4, 5, 6단계 중에서 5단계의 기업들이 매우 우수한 퍼포먼스를 내도 하나가 똥을 싸면 끝입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테슬라를 비롯한 완성차 업체들은요, 이런 식으로 공급사를 다변해 왔어요.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당장 2차전지 전기차 업체에서 최근에 나타난 모습이지, 하는 반도체, 철강, 조선 등등 건설도 있고 모든 산업 분야에서 제일 높은 티어에 있는 기업들은요, 공급사를 다변화합니다. 이게 과연 효율성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효율성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이건 효율성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한쪽만 고수했을 때랑 여러 곳을 고수했을 때랑 이 비용 효율성만 놓고 본다면 얘랑 하는 게 제일 쌀 수 있어요. 테슬라가 한 셋업체한테 1000개의 물량을 맡기는 거랑 5곳에다 200개씩 뿌리는 거랑 당연히 한 번에 많이 생산할 때 더 적은 비용을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급사 다변화는요, 비용 효율성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안정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돌발 변수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쪽 터지면 다른 쪽에서 하면 되고 다른 쪽 터졌을 때 또 다른 쪽에서 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 어찌 되었건 완성차를 만들겠다는 집념이 있는 거죠. 그럼 잘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셀업체를 다변화시켰어요. 공급사를.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두세 업체한테 맡깁니다. 뭐 SDI, 엔솔, SK온 이건 실제로 그렇죠. 포드 같은 경우에만 봐도 최근에 SK온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해제하고 계약 해제해버리고 다른 기업으로 옮기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만 다변하면 다일까요? 아래 얘네들도 셀업체들도 자기네 기준에서 공급사들을 다변화해야 됩니다. 양극재도 다변화해야 되고 그 다음 양극재 업체들도 그 아래 단에게 똑같이 다변화시키는 거고요. 이러한 다변화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게 관련주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최근에 뭐 에코프로비엠에게 수주받은 업체들이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뭐 작은 규모긴 해요. 몇십억 단위로. 이렇게 계속 한 업체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체한테도 맡기고 이 업체에 맡기고 하면서 반도체 업체들도 컸습니다. 만약에 이 공급사 다변화가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면 왜 굳이 삼성전자 아래에 있는 그 수많은 장비 업체들, 소재 업체들이 존재할까요? 지금 2차 전지 시장도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포스코 케미컬이 이번에 40조 장기적인 계약을 체결을 해서 연간 그냥 평균 4조 정도를 벌 수 있다라는 규모가 되는 그런 계약이 체결된 거에 대해서 에코프로비엠이 가져갈 수 있는 거를 뺏겼다라기보다는요. 그냥 한 명의 공급사를 SDI 기준에서 추가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에코프로비엠의 경쟁사가 아예 없어가지고 삼성 SDI가 에코프로비엠에 40조를 더 수주 맡길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기분이 좋겠죠. 근데 저는 이게 공급사 다변화의 일환으로서 삼성 SDI 기준에서 진행이 되었던 수주이고 결국 이렇게 장기적 계약들이 수주 잔고로 쌓여가지고 향후에 매출로 인식이 될 거거든요. 근데 이건 이미 에코프로비엠은 있어요. 그래서 산업 내 입지를 다져간다는 걸 기준으로 보면 사실 에코프로비엠이 포스코케미컬보다 양극재 기준에서는 선배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 이전에 해왔던 것들을 포스코케미컬은 요번에 한 거고요. 전 다음 턴은 에코프로비엠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당장 올해부터 이제 삽을 푸기 시작할 거고 내년 말쯤에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25년부터 본 게임이라고 했죠. 그럼 캐파를 그렇게 늘리는데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을 안 할까요? 많이 먹고 근력량 늘리는 게 결국에는 몸집을 키운 다음에 몸을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과연 그걸 안 할까요? 에코프로비엠이? 저는 수주가 터진다면 40조 이 규모보다는 크면 컸지 작게는 안 터질 거라고 봅니다. 이미 시장에는 많은 힌트들이 나와 있어요. 에코프로비엠이 증설을 한다. 캐파를 몇 배 증설한다. 그럼 그 배수만큼은 증가시키지 않을까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굳이 포스코케미칼과 LNF와 에코프로비엠이 있는데 에코프로비엠을 선택한 이유는 저는 포텐셜을 봅니다. 포스코케미칼 입장에선 요거는 호재 맞아요. 본격적으로 양극재 업체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기 위한 시작 신호탄입니다. 이전에는 좀 다른 사업도 하고 좀 어정쩡하게 있어가지고 좀 굳이 설명을 하자면 순수혈통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백두혈통, 순수혈통 요 느낌처럼 찐 2차 전지에만 몰두하는 기업 느낌은 아니었는데 아르헨티나 염호 포스코홀딩스 그 이벤트 이후로 주가가 오르면서 본격적으로 양극재 업체로서의 이미지를 만들어갔고 실질적인 이미지 굳히기는 요번 요 수주죠. 그래서 포스코케미컬 좋긴 해요. 좋은 이벤트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에코프로비엠을 아직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요거는 아예 별개의 계약입니다. 에코프로비엠과는 얘네는 얘네대로 계약을 한 거고요. 삼성 SDI는 포케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LNF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중에도 더 늘려갈 수 있는 거고요. 다른 업체들 더 늘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공급사 다변화는 얘네만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윗단에서 있는 완성차 업체들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에코프로비엠 현재 그 매출 중에서요. 향후 캐파가 엄청 크게 증설하는 거에 대해서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그것들을 반영한 수주 계약 체결은 아직까지 없었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게 나올 거고요. 이거는 어차피 나올 수밖에 없는 공시들입니다. 다만 본격적인 그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이미 시장은 반응을 한 다음일 겁니다. 여튼 뭐 내용은 요 정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너무 다른 업체와 좀 비교하지 말라. 사실 이 내용을요, 이 이벤트 터진 그 날 당시랑 그 이후로도 저 멤버십에 몇 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안 한 거는 조금 너무 많은 제 의견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안 했고요. 제가 최근 들어서 다시 또 에코 프로비엠 영상을 찍기 시작했는데, 작년부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에코 프로비엠의 영상을 찍는다는 거는 제가 이 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이 회사의 상승을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힘이 좋긴 한데 사실 전고점을 노리기 위해서는 저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봐요. 이런 식으로 포스코 케미컬처럼 대규모 장기 계약 체결이 나온다면 그때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시장의 의심은 사라지고 많은 광기가 서린 매수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